네,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공포가 확산되면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빠진 날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는 보지 못했고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요. 코로나 때도 보지 못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수 자체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 네, 가격대로 돌아간 거죠. 코로나 때도 보지 못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외국인의 매도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매 속에서 2400포인트도 위협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됐습니다. 2500이 깨진 지 하루 만에 2417포인트까지 내린 거예요. 내일 조금만 더 건드리면 23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삼성전자가 시발점을 봐야 되겠죠.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예상했었던 가격대, 이제 이런 종목은 이런 가격이 오면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가격대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미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서 좋은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캔들의 확장 국면이거든요. 점점 이 캔들이 커지죠? 네, 캔들이 커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매도가 점점 더 거세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투매가 유발됐을 때, 네, 기존의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까지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이제 이쯤에 오면 됐어 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확산된 분위기 때문에 추가 하락, 즉 큰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보인다거나, 아니면 투매가 조금 더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투매가 나왔어요. 2450에서 투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지면서 한 번 더 유발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조사한 그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평균 단가가 한 68,500원 그쯤 된대요. 네, 저는 65,000원이 평단가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를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평균 단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7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 친다면 지금 삼성전자 마진콜이 오늘 들어가야 되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30% 이상 하락을 해버렸다. 그럼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네, 그런 하락폭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 있다라면 마이너스 30% 넘어가죠. 그러면 마진콜 들어오거든요. 그럼 투매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 아침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물론 투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만기일이고 수능일도 되고 하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만기일의 포지션에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다시 올려주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승 쪽을 원하고 있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투매를 유발시킨 이후에 현재 시점 구간대를 유지해주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지지선에 대한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밀린다고 봤을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 지지라인대가 어디쯤 되겠어요? 이제는 요 정도 2350 정도까지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선이 이렇게 2500에서 이탈되고요, 2450에서 이탈되고 또 이탈되고 또 이탈되고 하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죠. 요거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요걸 끊어내는 부분들은 수급이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급의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가 멈추더라도 주가가 다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는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력, 푸시를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내 증시에 그게 지금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일단 아침에 반짝 잠깐 하는 모습이 있었다가 쭉 계속 밀려버리죠. 자, 이런 상태.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가 더 커집니다. 이제 외국인들 꼴리기 싫어요. 이제 다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야, 다 나가버려 이 새끼들 해가지고 네, 우리끼리 먹고 살란다 해서 다 나가버려라. 니네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절대 하지마. 이렇게 좀 안 되나요? 네, 얘네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만 뜯어먹고 이렇게 시장
불안하고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왜 데리고 있는 거야? 물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돌긴 합니다. 근데 주가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시장의 어떤 공포감이나 어떤 리포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면 또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아이고 어와둥둥 우리 외국인들 이뻐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자, 코스닥도 보시면 689포인트 더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지지선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서킷 나왔었던 시점보다도 더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 마찬가지죠. 아침에 반등 살짝 주다가 그대로 계속 밀어버리고요. 끝까지 밀었습니다. 여기는 어제와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특정 테마군에 집중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지랄 맞습니다. 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 역부족이죠. 외국인이 무려 7천억을 갖다 집어 던지는데 이것도 2시 넘어서면서 또 막 엄청나게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고작 이거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이런 식인 건 느낌. 개인들만 지금 죽어라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개인들은 그만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제 투매로 진행됐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좀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후 되면은 또 그게 아니죠. 네, 어디선가 또 돈을 가지고 와서 달려들 수 있는 모습들. 자, 투매에서는 보통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왔을 때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가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받아주는 모습이 아직 없다라면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바로바로 확장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질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매수 진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할 돈을 좀 아껴두세요. 지금 사서 또 빠지고 사서 또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좌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멈추면 현재 수준에서만 계속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마세요.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막 갈아엎거나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이거를 손절을 했어. 그 다음에 다른 쪽 넘어가야 되겠어. 그쪽에서 또 손실 나와요. 그럼 또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타거나 뭐 옮겨 타는 거 이런 거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곳에 가만히 계시되 반등이 나올 때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완전 뭐 난리가 아니죠. 네이버하고 신한지주만 오늘 살짝 플러스입니다. 0.3, 0.4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네, 삼성전자 말할 거 없죠. 4.5% 하락. 5만원도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상태. 하이닉스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상할 수 있었던 포지션이니까 괜찮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포지션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90만원 아래쪽까지 상황을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가 필요하죠. 110만원에서부터 95만원까지면은 이것도 제법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10월 달에 만약에 110만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샀어. 그럼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한 4, 5% 밀렸다고 봐야 되나? 10% 넘게 일단 밀렸잖아요. 4% 정도 밀렸다. 삼성전자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10월달 정도 되면 이것도 한 10%쯤 되는 거구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 그러니까 뭐 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손절하고 저쪽 넘어갔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희망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얘는 올라가는 포인트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내려가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같은 하락을 보였다라면 비슷한 네, 시점에서 이제 밑바닥에 더 많이 내려간 종목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반등이 약하고 삼성전자는 반등이 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인데 반등이 언제 나와야지 문제죠. 네,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고려아연도 오늘 급락했어요. 뭐 유상증자 처리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락해버리는 모습. 자, 그럼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죠. 네, 지금은 지지선이 이제 89만 정도 나와 있지만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것들은 전략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중공업 뭐 전부 다 빠졌어요. 방산 뭐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빠졌고요. 오늘 뭐 올라간 게 제대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전도 8%나 밀렸습니다. 네, 이런 형태들. 현대일렉트릭 7%대 하락이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코스닥도 난리가 아니죠. 자, 에코프로는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4조 원대 5.6% 밀렸고요. 알테오젠 4%대, 릴가캠바이오 9% 하락했고요. 엔캠도 9% 하락, 삼천난제약도 10% 하락이네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죠? 네, 이런 형태. 어제 많이 올랐던 펩트론도 오늘은 상승폭 반납.
뭐 오늘 올라온 것도 없죠. 뭐 코스닥 쪽에서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띄엄띄엄 보이긴 하는데 네, 대부분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됐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보면 더 웃길 거예요.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일단은 109개입니다. 역대급이죠. 근데 최근에 109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9개 하락에 109개 상승에 803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9개, 230개 치고요. 그럼 다 합쳐서 330개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340개 정도 올랐나요? 와, 시장이? 네. 근데 1400개니까 오늘이 22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보였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2200개 종목이요. 전체 종목이 2600개 정도인데 2200개.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도 보시면 막 한국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유 잘하셨습니다. 월정 중에서는 한국엔컴퍼니 올랐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휠라홀딩스 이런 거 좀 올랐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대한항공 조금 올랐어요. 아이고 괜찮네요. 근데 이거 좀 내려갔잖아. 이거 말고는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가 있는 게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네, 올라간 게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안 빠진 게 대단한 거죠. 아니 오늘은 1% 2% 정도만 내렸어도 아이고 잘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좌가 많이 밀렸어도 아 평균적이구나. 나만 빠진 게 아니구나. 모두가 다 같이 빠졌구나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로봇 관련주들이 아까 아침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18개로 확 줄어든 모습이라서 이런 거 로봇 관련주들이나 뭐 몇몇 종목들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 올라온 게 없다. 오늘 1%나 나왔을까요? 1.3 정도 나왔네요. 1.3 정도. 하락률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볼까요? 단밀, 비트나인, 뭐 이화공영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다 같이 밀린 모습이었고요. 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9%가 70. 네, 74개예요. 74개. 74개면 지금 이게 6% 넘을 것 같은데, 그죠? 5.75가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4.5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4.5. 계좌가요? 네,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 4.5. 자, 이 정도 밀리려면 솔직히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금융위기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매도 규모가 뭐 7천억도 나올 수 있고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이 정도까지 빠진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어떤 조작들을 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죠. 단순한 매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죠.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놈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올리겠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몇몇 가지 의심 가는 게 좀 있어요. 네, 뭐 배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이라든지 또는 네, 고점에서의 어떤 공매도 역할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수가 7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택도 없는 수량이죠.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대신에 오늘 하나오션이나 레버리지, 고려아연, 하이닉스 등등은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이브, SK텔레콤 등등등으로 오늘 매수는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매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외국인이 오늘 7,300억 점점 매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끝장보려는 건가요? 알테오젠,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오션 뭐 등등 위쪽에 있는 거 다 팔았네요. 그죠? 네. 밑에 있는 거 네이버 조금 샀고요. 뭐 아주 세 마리 필요 샀습니다. 유한양행 조금 샀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데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밀릴 것 같아요.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뭐 지금 볼 게 없네요. 그죠? 네. 뭐 사는 것이 있지만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아직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도대체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팔 것이냐. 이쯤 되면 삼성에서 뭔가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액션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삼성에서 뭐 HBM 때문이다? 그럼 HBM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라든지 아니면 지들이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뭐 한다든지 지금 유보율이 4만%가 넘는데 자사주 1조 원 정도 합시다.
뭐 아니면 5조 정도 합시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주주가치 올리겠다. 당연히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겠지. 그러면 저놈들 외국인들을 엿을 좀 매겨야지 되는데 야 저거 저렇게까지 팔아먹는다.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이 아직도 한 51%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6에서 한 5% 정도 팔아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는 있어요. 왜냐면 21년도 시점에서도 그 정도 지분 팔아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만큼 밀렸는데 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까지 팔아먹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는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 보시면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6만 원대 초중반 정도 수준까지 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수준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팔아야 된다고? 매수한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손절매도로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점이죠. 자, 근데 뭐 의문이고 뭐고 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버티세요. 지금 이런 투매 국면에서는 버티는 게 일단은 기본 정석입니다. 정석적으로 버티시고 반등 포인트 있을 때 일단은 포트를 조정하건 아니면은 추가 매수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손실난 구간들을 빠르게 회복시켜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직전 고점대라든지 매물대 있는 곳까지는 반등을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56,000원대, 57,000원까지도 빠르게 반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완벽하게 넘어가려면 아예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골드크로스 뭐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투매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진행된다면 56,000원이나 57,000원까지를 목표 지점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지선이 계속 이탈되는 상황에서는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 되는 거, 그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날이고 힘든 구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덮어놓고 조금 쉬세요. 그러셔도 되는 날이니까 조금 쉬시고 타이밍이 좋아질 때, 타이밍이 돌아설 때, 그럴 때를 잘 노리셔서 다시 힘내서 대응하자고요. 잘 버티고 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강해도 살아남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세요. 어차피 네, 주식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고 가격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자, 위안 삼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들 내시고 저녁 맛있는 거 특별하게 또 드시고 푹 쉬시고 내일은 좋은 반응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내일은 만기일이지만 수능일이죠. 내일 수능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